FM 라디오 내 고향 영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정선남입니다. 오늘도 게스트와 함께 진행하는데요. 오늘 게스트는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방과 후 교사이시고 평생학습 강사이신 신정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어떤 특별함이 있는 분인지 첫 곡 듣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조성호의 다짐 띄워드립니다. 지금 그녀는 행복합니다. Girl, I get my heart since you never gav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I'm gonna let it all go. You gonna turn me back. You got to go and put me out to the next level. We control the sound. It's time you all got down. We bring you, we bring you. 시련이다. 여자와 남자가 이별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미친 듯이 노래하거나 지하도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다가 괴로워하고 있다. 누구냐고 물었다.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정신 차리라고 했다. 상관 말라고 했다. 미친 듯이 그녀가 떠났다. 지금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는
네, 조성모의 다짐 듣고 왔고요. 지금 제 옆에는 신정아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에 살고 있는 신정화입니다. 독서와 바느질, 음악 듣기를 좋아해요.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방과 후 교사 그리고 평생 학습 강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방과 후 교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독서와 표현이라는 과목인데요. 책을 읽어주고 그 내용으로 표현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이것은 제가 서울에 살 때 지역의 어린이 도서관에서 활동하면서 책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생각해낸 수업이에요. 수업의 제목을 독서 논술, 독서 토론과는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지금은 그 바닥에서 나름 유명한 과목이 되었지만요. 독서는 똑같이 아시죠? 표현과 논술, 토론 이게 제목에서 짐작되는 그대로인데요. 책을 읽고 논리적인 글을 써보는 것이 독서 논술.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의 차이를 서로 알리고 어떤 의견이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올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독서 토론이라 하죠. 세상이 어찌나 바삐 돌아가는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외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혹은 책을 읽힐 시간이 없다고들 말하던데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세태가 그러니 어쨌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평생 간직하고 갈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돼요. 이걸 아는 학부모님들이 제 수업을 참 좋아하시죠. 네. 아, 네, 그러시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고 올게요.
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저처럼 하기는 아마 불가능할 걸 하는 자부심도 있죠.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미술과 중등교사 자격도 갖추었죠. 사회에 나와서는 미술교사라는 직업을 생애 처음 가졌어요. 책은 글을 깨친 뒤 대학 시절을 빼면 거의 늘 읽었고요. 그만큼 독서의 중요성, 아니 즐거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글을 깨친 이후 대학교 다닐 때 빼고 쭉 독서를 하셨다면 독서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직업은 선생님의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계신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네. 현재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책을 읽고 즐거운 독후 활동을 하는 정도로 아이들을 잠깐 만나고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잠깐 만나는 것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방과후 교사의 한계를 알고 있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네, 그럼 주로 어떤 점이 제일 안타까우신가요? 네,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은 실은 그 누구도 대신하기가 어려워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드린다는 차원으로 수업하는 모습을 폰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읽은 책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과 함께 그 책을 한 번 더 찾아보라고 권하죠. 아이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의외로 무척 짧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게 느껴지네요. 제3의 물결의 저자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 말인데요.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미래 사회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을 가르치느라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교육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하나 하고 갈팡질팡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답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책 속에 답이 있다. 이 말은 저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은데 그 노력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위로가 될 지혜가 모두 책 속에 있잖아요. 비록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몇몇 아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아가도록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 일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월이 흘러서 저의 수업을 듣고 자란 어떤 이가 청년으로 자라 자신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서 저를 떠올려 준다면 어쩌면 이름도 있고 그저 존재만으로라도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 참 잘 살았다 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선생님이야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 미래의 소중한 자산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 가슴이 막 뿌듯해집니다. 이쯤에서 신정아 선생님의 추천곡 듣고 가야겠죠? 한영애의 누구 없어 듣고 오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좁아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보았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렴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하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리 거기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네, 신정아 선생님의 추천곡 한영애의 누구 없어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독서와 표현이라는 수업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있다면 잠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대학에 다닐 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저 산으로들로 놀러 다니느라 오히려 책을 덜 읽었어요. 대학 시절 우연한 기회로 걸스카우트 지도자로 봉사해 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걸스카우트 대원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대장님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풀이해 보면 무리의 우두머리, 우두머리 대자에다가 우두머리 장자를 써요. 대장이라는 호칭도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누가 절 대장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서 시작한 활동이지만 그 활동으로 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스카우트 활동이라는 것이 그토록 즐겁고 신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거의 모든 것을 게임처럼 해내게끔 되어 있어요. 마치 메리 포핀스가 어질러진 방 치우기를 게임처럼 하는 것과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걸스카우트의 대장이 한자로 무리 대화, 우두머리 장자를 쓰는군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배웠네요. 네, 그런가요? 적절한 상과 벌, 훈장과 진급,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리더의 역할 등등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제도 속에 대장인 저도 대원인 아이들도 즐겁게 생활하면서 어느덧 성장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젊은 시절 스카우트 활동의 경험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요. 남편도 스카우트 활동을 하다가 만나서 지금도 스카우트 지도자 부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네, 정말 멋진 부부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대학교 스카우트 활동이 선생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평생 반려자도 만나시고 지금까지 두 분 모두 스카우트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다는 사실도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는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가정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의 성장 과정은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나 감동받은 책, 새로운 것을 알게 해준 책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100권의 책을 읽고도 단 한 명에게도 책 이야기를 하지 않는 조용한 다독가가 있는 반면에 저는 한 권의 책을 읽고도 그걸 100명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저희 집의 분위기가 그런 것을 무척 북돋아주는 분위기였더라고요. 저녁 밥상에 모여 앉은 식구들이 먹는 일보다는 이야기하느라고 더 분주했으니까요.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학교 생활이었고 그 다음엔 지금 읽고 있는 책이었죠. 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가 먼저 책 읽기를 매우 즐기셨고요. 책 사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나중엔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의 도서관에 데리고 가주시기도 했고요. 네, 부모님들의 특별한 교육과 남다른 애정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넘치는 가정교육 환경에서 성장하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들의 남다른 고민도 어쩌면 성장기부터 쭉 이어진 독서가 그 출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번에도 신정아 선생님의 추천곡 샤프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듣고 올게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샤프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지 이 기회에 빌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아이들 정말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주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림책을 주로 읽어주고 있는데 제가 골라서 가져가는 그림책들은 거의가 스테디셀러라 할 만한 유명한 것들인데도 그걸 처음 본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아이들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처음에는 버르장머리가 없다, 무례하다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 미숙했던 거더라고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만 당당하고 솔직한 것과 예의가 없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태어나 3살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는 말로써 교육학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용어, 결정적인 시기와도 상관이 있죠. 네,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한 고민도 조금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스런 존재가 되게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교과서에 있어서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사람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셨던 거요. 어른들이 그 웃어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레 알아가는 거죠. 요즘은 아이들이 보고 배울 때가 아예 없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평소에 누구와 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께 부탁하는 가정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아이들과 길게 이야기를 나누라고요. 예전엔 텔레비전과 비디오에게 아이를 맡기더니 요즘은 스마트폰에게 아이들의 영혼까지 빼앗긴 부모가 많아 보여요. 내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눈을 맞추며 진지하게 들어주었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속으로 조금 뜨끔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신정아 선생님의 추천곡인데요.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들어요. Hey! Hey!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왔습니다. 방송 안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 FM 라디오 정선남의 내 고향 영주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하는 노래나 사연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주 FM 라디오 방송 홈페이지로 오셔서 신청곡도 올려주시고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에서 다시 듣기 서비스도 진행 중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앱으로도 우리 영주 FM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래 띄워드립니다.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올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을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왔고요. 오늘은 게스트 신정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영주가 조금 특별한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영주로 이사 온 지 이제 4년 되었어요. 영주는 저에게 대도시에 살 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해준 곳이고, 대도시에서 살 때 하던 일을 더욱 빛을 보게 해준 곳이기도 하고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생활 속에서 그 전공을 살릴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요. 퀼트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언제나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에서 좌절하곤 했었는데 영주로 이사하면서 주거 비용이 줄어서 퀼트 작업을 하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곳으로 와서 벌써 2번의 개인전을 치렀고요. 퀼트는 작업 기간이 긴 터라 2번의 개인전을 연이어 치른 것이 무리가 되어서 금년에는 손가락 수술을 하고 작업을 조금 느슨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주 공예협회에 입회하여 작품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된 점도 좋고요. 영주 스토리텔링 작가 양성 과정에 들어서 글을 쓰게 된 것도 이야기해야겠네요. 그곳에서 또 영주 문예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림책을 좋아하고 그림책을 소개하는 수업으로 밥벌이를 하며 살면서 언젠가 그림책을 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영주 문예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을 꾸준히 들으며 그 꿈을 실현시킬 날을 준비하고 있고요. 영주는 이렇게 저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도록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주는 저에게 참 고마운 곳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제가 팔방 미인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꿈도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도 선생님의 추천곡으로 들을게요. 만화 영화 주제곡 들장미소녀 캔디 띄워드릴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그날을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이랬던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웃어라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그날을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이랬던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웃어라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네, 들장미 소녀 캔디 듣고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곡인데요.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참 좋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근데요, 선생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아이들의 엄마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엄마 노릇이라는 거 사실 잠깐만 열중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커서 더는 순정적인 아이로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라며 노여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단 말이지?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라며 동의해주고 기회를 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 엄마들 아이가 어려 칭얼거리면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이에 볼일을 보더라고요. 좀 크면 그저 공부만 해라 하면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해볼 기회를 주지 않죠. 공부가 뭘까요? 세상 살아갈 방도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요? 부모 품을 벗어나 사회 속에서 적어도 제 한 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자연 속의 동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새끼를 보호할 때에는 천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새끼의 똥까지 먹고 멀리서 먹이를 물어다 먹이며 키우죠. 그러다가 새끼가 어느 만큼 자라면 아주 냉정하게 바뀝니다. 둥지에서 몰아내는 거죠. 네,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신정아 선생님의 추천곡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함께 들어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골한 사나이들서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를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아무도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무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우연해질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배.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성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간다는 건 외로운 거야.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그 길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따랑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든 걸 보았더니 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함께 들었고요. 21세기가 간절히 원하는 신정아 선생님과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게스트로 참여하신 신정아 선생님과도 마지막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영주 FM 라디오 내 고향 영주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띄워드리며 물러갑니다. 365일 영주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라디오, 영주 FM 라디오, 내 고향 영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선남, 게스트 신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